XRP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위한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국경 간 거래 CBDC 플랫폼의 잠재적인 모델을 탐색하면서 사설 결제 자산 및 시장으로서 XRP의 설계는 몇 가지 강력한 이점을 제공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BDC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XRP 리플. 리플은 과연 CBDC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현재 세 가지 기본 모델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 리플의 XRP로 대표되는 개인 결제 자산 및 시장이 있고, 다음으로는 스텔라 파운데이션의 급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오픈소스 시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담보가 없는 암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및 결제 자산 모델이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트라이크는 이 모델에 주목할 만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각 모델에는 강점이 있지만 공공투명성과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관리를 결합한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영 안정성과 함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결정적으로 재무 건정성 표준과의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XRP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XRP는 이러한 요구 사양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개인 시장 및 결제 자산을 제공하고 있죠.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전송하는 원활하고 빠르고 저렴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구축되어 CBDC 플랫폼의 이상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흥미로운 발전은 ESDR 또는 디지털 특별 인출권의 생성 제한이다. 이 세계 화폐 개념은 국제통화기금 IMF 및 리플과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다. 리플의 XRP를 기반으로 하는 ESDR은 잠재적으로 디지털 통화의 이점과 IMF의 특별 인출권과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를 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리플과 함께 CBDC의 개발을 진행한다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죠. 압도적인 기술, 빠르고 안전하고 싸다. CBDC로서 완벽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CBDC,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종이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발행되는 CBDC. 우리에게 곧 닥쳐올 CBDC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에 사업을 하시거나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CBDC를 써야 한다고 정부에서 말한다면 그때 가서야 공부하시고 CBDC가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난 싫어. 난 현금을 종이화폐를 계속 쓰고 싶다. 이렇게 고집 부리신다고 하셔도 결국 디지털화 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시겠죠. 이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앞으로 종이화폐는 없어지게 될 거다. 현금이 사라지고 그리고 현금도 디지털화 되면서 현금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CBDC를 개발 중에 있고 그 브릿지 역할을 XRP 리플이 현실화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콧방귀를 껴버렸습니다. 현금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각했고요. 저는 거기서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얘기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디지털화되는 CBDC를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심 자체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죠. CBDC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죠. 오늘은 추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CBDC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점이 참 많죠. 우선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에서 CBDC의 필요성은 금융 포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현금 사용이 널리 퍼져 있고 은행 계좌 소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은행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소리겠죠.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은행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억 명도 넘는다고 하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들도 은행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살아야 하겠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거래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거나 계약할 때조차도 무조건 만나서 그 많은 돈들을 들고 다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그리고 거래 장소가 멀면 멀수록 분실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디지털 화폐의 사용은 엄청난 가치로 다가가게 됩니다.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상실할 상황이지만 CBDC를 도입한다면 누구나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포용성과 개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선을 개선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직접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들이 디지털 화폐의 지갑 주소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개발도상국에서는 현금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이는 현금 운반의 위험성과 처리 과정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CBDC의 도입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디지털 결제는 신속하고 안전하며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개발도상국에서 CBDC를 도입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현금의 위조나 사기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CBDC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위조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CBDC를 통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 금융 범죄,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지금은 돈을 찾을 방법이 아예 없지만 CBDC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등의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리플의 기술력을 이용 CBDC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겠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금융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신규 금융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통화를 도입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게 되겠죠. XRP, CBDC에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고 CBDC 자체가 XRP가 될 수도 있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CBDC는 암호화폐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암호화폐는 XRP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매일 저희 단톡방에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단톡방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겠죠. 개발도상국에서 CBDC의 강점들을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선진국에서의 CBDC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선진국에서 CBDC의 필요성은 지불 시스템의 혁신에 있습니다. 선진국,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21년 7월 무역개발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CBDC는 더욱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CBDC는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보다 확장성 높은 결제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진국에서 CBDC를 도입함으로써 지불 시스템이 혁신되고 개인과 기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죠.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폐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CBDC는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화폐 정책 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중앙은행은 화폐의 유통 속도와 사용 형태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위조나 사기 등의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죠.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CBDC의 장점은 역시나 경제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CBDC의 장점들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나 CBDC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CBDC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생활 보호 문제가 거두되겠죠. 이 부분까지 설명드린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아무튼 CBDC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현실입니다. 조금은 알고 계신다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XRP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위한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국경 간 거래 CBDC 플랫폼의 잠재적인 모델을 탐색하면서 사설 결제 자산 및 시장으로서 XRP의 설계는 몇 가지 강력한 이점을 제공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BDC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XRP 리플. 리플은 과연 CBDC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현재 세 가지 기본 모델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 리플의 XRP로 대표되는 개인 결제 자산 및 시장이 있고 다음으로는 스텔라 파운데이션의 급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오픈소스 시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담보가 없는 암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및 결제 자산 모델이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트라이크는 이 모델에 주목할 만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각 모델에는 강점이 있지만 공공투명성과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관리를 결합한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영 안정성과 함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결정적으로 재무 건전성 표준과의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XRP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XRP는 이러한 요구 사양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개인 시장 및 결제 자산을 제공하고 있죠.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전송하는 원활하고 빠르고 저렴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구축되어 CBDC 플랫폼의 이상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흥미로운 발전은 ESDR 또는 디지털 특별 인출권의 생성 제한이다. 이 세계 화폐 개념은 국제통화기금 IMF 및 리플과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다. 리플의 XRP를 기반으로 하는 ESDR은 잠재적으로 디지털 통화의 이점과 IMF의 특별 인출권과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를 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리플과 함께 CBDC의 개발을 진행한다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죠. 압도적인 기술, 빠르고 안전하고 싸다. CBDC로서 완벽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CBDC,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종이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발행되는 CBDC, 우리에게 곧 닥쳐올 CBDC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에 사업을 하시거나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CBDC를 써야 한다고 정부에서 말한다면 그때 가서야 공부하시고 CBDC가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난 싫어. 난 현금을 종이화폐를 계속 쓰고 싶다. 이렇게 고집 부리신다고 하셔도 결국 디지털화 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시겠죠. 이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앞으로 종이화폐는 없어지게 될 거다. 현금이 사라지고 그리고 현금도 디지털화되면서 현금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CBDC를 개발 중에 있고 그 브릿지 역할을 XRP 리플이 현실화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콧방귀를 껴버렸습니다. 현금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각했고요. 저는 거기서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얘기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디지털화되는 CBDC를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심 자체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죠. CBDC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죠. 오늘은 추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CBDC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점이 참 많죠. 우선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에서 CBDC의 필요성은 금융 포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현금 사용이 널리 퍼져 있고 은행 계좌 소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은행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소리겠죠.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은행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억 명도 넘는다고 하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들도 은행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살아야 하겠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거래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거나 계약할 때조차도 무조건 만나서 그 많은 돈들을 들고 다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그리고 거래 장소가 멀면 멀수록 분실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디지털 화폐의 사용은 엄청난 가치로 다가가게 됩니다.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상실할 상황이지만 CBDC를 도입한다면 누구나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포용성과 개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선을 개선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직접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들이 디지털 화폐의 지갑 주소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개발도상국에서는 현금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이는 현금 운반의 위험성과 처리 과정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CBDC의 도입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디지털 결제는 신속하고 안전하며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개발도상국에서 CBDC를 도입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현금의 위조나 사기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CBDC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위조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CBDC를 통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 금융 범죄,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지금은 돈을 찾을 방법이 아예 없지만 CBDC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등의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리플의 기술력을 이용 CBDC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겠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금융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신규 금융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통화를 도입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게 되겠죠. XRP, CBDC에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고 CBDC 자체가 XRP가 될 수도 있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CBDC는 암호화폐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암호화폐는 XRP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매일 저희 단톡방에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단톡방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겠죠. 개발도상국에서 CBDC의 강점들을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선진국에서의 CBDC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선진국에서 CBDC의 필요성은 지불 시스템의 혁신에 있습니다. 선진국,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21년 7월 무역개발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CBDC는 더욱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CBDC는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보다 확장성 높은 결제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진국에서 CBDC를 도입함으로써 지불 시스템이 혁신되고 개인과 기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죠.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폐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CBDC는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화폐 정책 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중앙은행은 화폐의 유통 속도와 사용 형태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위조나 사기 등의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죠.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CBDC의 장점은 역시나 경제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CBDC의 장점들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나 CBDC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CBDC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생활 보호 문제가 거두되겠죠.
이 부분까지 설명드린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아무튼 CBDC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현실입니다. 조금은 알고 계신다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